아무런 보호 없이 이 독촉을 받으면서 빚을 갚는 것과 법원의 보호 아래서 독촉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갚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 설사 원금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회생을 통해서 빚을 갚는 게 무조건 채무자한테 좋은 겁니다.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소득이 높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원금 대부분을 갚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원금은 대부분 다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회생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회생이라는 게 빚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원금 다 갚을 바에야 굳이 돈 들어가면서 회생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설사 원금 100%를 다 갚는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 분들도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회생 진행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금 100%를 갚더라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빚 독촉을 당장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은 처음에는 문자가 오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독촉 전화가 오는데요.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그리고 몇몇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런 독촉의 정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의 빚 독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신청하고 보통 일주일 내로 나오는 금지 명령을 받고 나서는 법적으로도 더 이상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나 방문 추심 같은 걸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금지 명령을 받고도 독촉을 하면 그건 법률 위반이라서 거의 대부분은 금지 명령 이후에는 독촉을 하질 않아요. 현실에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빚 독촉인데요. 설사 연체가 됐더라도 회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 명령만큼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까 회생과 동시에 빚 독촉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이 독촉을 받으면서 빚을 갚는 것과 법원의 보호 아래서 독촉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갚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 설사 원금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회생을 통해서 빚을 갚는 게 무조건 채무자한테 좋은 겁니다. 전액 변제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 집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체가 오래된 분들은 이미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를 넣거나 아니면 가전도구 또는 집안 집기에 소위 말하는 빨간 닥치를 붙이고 동상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바로 임의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런 동상 경매나 부동산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 같은 걸 모두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지 명령 말고도 중지 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진행 중인 강제 집행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 재산을 경매에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압류나 강제 경매는 나중에 회생이 통과되면 완전히 다 사라져요. 근저당권으로 진행되는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권자의 권리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적어도 회생 인가시까지는 중단시킬 수가 있어서 이걸 나중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회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막으려면 변제 공탁이라는 걸 하거나 또 아니면 채권자랑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회생에서는 그냥 법원에 중지 명령 신청만 하면 막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죠. 세 번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빚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그건 원금만 다 갚는 거지 이자는 전부 다 탕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갚는 것보다는 회생이 금전적으로도 무조건 이득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이자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원금 100%를 갚는 회생 사건에서도 이런 이자는 다 대부분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원금 액수가 크거나 이미 연체된 이자가 상당하다면 회생으로 앓길 수 있는 이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으로 원금 다 갚는 게 그냥 갚는 것보다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원금 전액 변제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회생 통과가 쉽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증명령으로 계속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는 결국 변제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변제금을 원금 대비 100% 내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내 빚이 생긴 이유가 주식, 코인 또는 심지어 도박 때문이든 또는 일부 편파 변제가 있어가지고 부인권 문제가 생기든 배우자 재산이 많아가지고 일부가 내 재산으로 반영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차피 원금 100% 다 갚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건이 진행이 되고 처리 기간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더 짧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으로 원금을 다 갚는다고 한다면 통과가 거의 확실하고 통과까지 걸리는 기간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짧으니 상황만 허락한다면 회생으로 빚을 갚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은 원금 전부를 다 갚더라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이유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자료를 보면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 사건의 21.6%가 원금 100% 변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원금 전액 다 변제하고 회생 통과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실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라도 회생을 진행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회생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회생 끝날 때까지 신용카드 못 쓰는 거랑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못 받는 건데
건데요. 이 불편함만 감수할 수 있다면 설사 원금은 다 갚더라도 법원의 보호 아래서 이자 탕감받고 빚 정리할 수 있는 회생을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현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